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티칸에서 교황 돌아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라 그러고요. 2005년이고요. 2013년에 비슷한 오케이전에 찍은 겁니다. 큰 차이가 뭐죠? 네,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고, 어떤 분은 뭐 문명사적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한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의 88%가 스마트폰에 일어나고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는 95%가 이걸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활성화를 촉진한 게 애플의 아이폰이죠. 근데 그 아이폰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한 모바일 폰의 한 10%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의 40%를 가져가고 있고요. 모든 이익의 70%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 애플이 성공한 거에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컴퓨터 회사예요. 개인용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드는 회사고요. 그거를 이제 일상화 시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모바일 폰을 보고, 저거는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 하면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분리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쪽 영역으로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체제를 갖추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파는 아이튠스 뭐 이런 식의 거 만들어서 컨텐츠를 파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한 이유로 애플이 그냥 갑자기 시장 가치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능력으로서 그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물러나게 해서 그다음에 시장을 석권해가는 이런 거를 뭐 외국에서는 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사방에서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분야, 자동차, 비행기, 영화 산업, 금융 산업, 교육 산업, 모든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얘기예요. 이 자동차의 혁명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지금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지금 벌써 100만 킬로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구글에 가보니까 그 구글 주위가 사람 없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뭐 이런 몇 군데 주에서는 그 무인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다니는 거를 허용을 벌써 했어요. 그래서 2017년 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2020년이면 일상화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앞차 쫓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은 이미 실용화 단계 다 왔습니다. 딱 고속도로 올라타고 그거 모듈 딱 놓으면은 앞차가 쫓아가는 거예요. 쓰면 따라서고 가면 쫓아가고. 그러니까 한 열 몇 대 차가 기차처럼 쫙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가고 있고요. 전기차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게 충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로알토시에서는 집을 질 때 무조건 이제 그 충전기를 넣는 걸 의무화를 했고요, 이미. 그리고 이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가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그 벤처에서 돈 번 애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벤츠 회장이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달린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자동차 그 혁신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 우리나라가 간 거죠. 전기전자 플러스 화학 플러스 IT 플러스 신소재는 자동차,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우리 얘기하던 기계가 별로 이제 자동차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핸드폰을 만들 때 구글이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and로이드를 만들어서 그거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쓰고 지금은 샤오미도 쓰고 다 그거 쓰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를 이제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현대가 딱 들어가 앉았는 거죠. 현대가 빨리 이제 저걸 얻어와서 장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이 구글하고 관계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관계죠.
뭐 그런 관계가 아마 곧 현대하고 구글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무인 운전차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센서를 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들을 분석을 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구나 피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해서 주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항공산업 우리 저 F-35 우리나라 사고 싶어하는 F-35가 거의 기능의 한 90%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뭐냐 그러면은 날아다니는 컴퓨터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기능을 갖다가 다운로드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F-35 사러 갔는데 뭐 본체는 안 보여주고 뭐 시뮬레이터에서만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렇죠. 다 시뮬레이션 해서 다 보여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드웨어 붙여서 갖다가 딜리버리하는 그런 체제로 산업 체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업이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금융이 약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규제로 이렇게 IT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못했는데 가장 그 획기적인 사건은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G마켓 같은 거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니마켓 펀드 넘버 1인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알리페이라고 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중국이 신용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전자상거래 하는 게 이게 상당히 그 이제 신용이 나쁘니까 잘 안 일어나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돈 보내 그럼 내가 들고 있다가 물건 보내 그래서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내어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켰고 그 회사가 지금 미국에 상장해서 지금 뭐 굉장히 커다란 그 돈을 모았고 뭐 거기 그 창업자가 며칠 전에 3조 원의 돈을 환경 개선하는 데 쓰라고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이제 크게 컸습니다. 뭐 금융사 이익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IT 기업들이 뺏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모바일 페이먼트, 우리 핸드폰 갖고 페이먼트 하는 거는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애플이 애플페이, 구글 월렛, 중국의 알리페이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도 카카오페이, 그 모카, 올레터치 저거는 KT 거고 SK 실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모바일 쪽에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들어가고 있죠. 뭐 저 페이팔 같은 거 저 거의 20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죠. 뭐 저희 판교는 여기 나가면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고요. 어저께인가가 고려대학에서 뭐 비트코인 데이 이래가지고 비트코인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사이버 화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막 달러 막 찍어내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놨어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을 수 없고요. 뭐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화폐 갖고 장난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하자. 뭐 그런 식의 아마 그 마음도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빅데이터도 뭐 여러분 많이 얘기했으니까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거기에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뭐 가장 그 놀라운 거는 감기가 걸리면 사람들이 이제 구글링을 합니다. 뭐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특정 검색어가 나타나는 거를 분석을 하면은 그 지역에 감기가 얼마나 창궐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CDC죠. 질병관리센터. 근데 거기가 보통 한 달쯤 걸려야지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답니다. 근데 이 구글은 즉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기 노란 금하고 아래 그 그래프가 노란 금하고 파란 금이 하나는 CDC가 한 거고 하나는 구글이 한 건데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가 독감지도. 한글로도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냥 막 일상적으로 활동한 거를 구글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뭘 좋아하는구나,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네가 한 걸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이 저희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산업도 마찬가지죠. 교육산업도 단순한 인터넷 강좌를 하던 거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에 이제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숙제도 주고 채점도 해줍니다.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증서도 해줍니다. 그러나 증서를 해주는데 그 증서가 웬만한 대학 학위증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뭐 어떤 과목을 16만 명이 동시에 들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과목을. 16만 명이 들었는데 너 100등 했다라는 증서를 해주거든요. 그 증서가 웬만한 대학교 학위증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뽑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고요. 대학이 이제 큰일 났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대학 그 정원 줄이는 것하고 이 겹쳐져서 아마 굉장한 그 혼란이 곧 예상됩니다. 뭐 카이스트도 지금 뭐 코세라라는 데 가입을 해서 강좌를 영어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팅,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3D 스캐너하고 연결되니까 자연에 있는 물체 정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새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태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그 모델 자체를 팔고요. 설계도니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거를 팔아요. 그럼 7대3으로 나눠 먹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7 가져가고 시장이 3을 가져가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그 만들어서 그다음에 결제도 하고 배송하는 이런 식의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물건들, 아주 맛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들고 싶으면은 인터넷 가서 뒤져서 3D 모델만 구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이 들어가면 직접 물건이 배달되는 이런 게. 지금 저 신발도, 나이키 신발도 나옵니다. 신발도 뭐 그 몸무게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자기에 딱 맞는 그 뭐 달릴 때 뛰는 습관 같은 것도 재가지고 그 스파이크를 일일이 디자인해줬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업이 이제 뭡니까? 제조업이 이제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 창고에 놓다가 수송을 해서 이렇게 파는 건데 그런 형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도 지금 굉장하죠. 그 무인 비행기.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물건 배송을 그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고 아마 인도에서 지금 한참 열심히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군사 목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정찰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도 상당히 약간 뭐 2020년에는 한 3만 대 정도의 드론이 뭐 날아다닐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대부분 소프트웨어예요. 뭐 우선 날아다니는 거 임무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드론 만드는 거 지금 툴킷이 있습니다. 한 200불 주면 툴킷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조작을 하면은 드론을 만들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통혁명, 그죠? 그 점포. 지금 전자상거래의 그 위력이 굉장합니다. 미국서 보면은 그냥 주중에 계속 회사에서 오더를 해가지고 주말에 그냥 컨테이너로 하나가 이렇게 주말이면 저 물건이 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 미국서 생활할 때 아셨지만 그 자동차 그 딜러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그 실세 정치적으로 힘 있고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거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 온라인 거래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자동차 거래가.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하는 그 알리바바가 이제 미국까지 가고 우리나라도 알리바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보세요. 뭐 전 세계 물건 다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난 여러 가지가 그 있는데 저 아마존 대쉬라는 거는 그 바코드 스캔이나 음성 녹음으로 그냥 물건을 스캔하면은 그냥 오더가 들어갑니다. 이제 전자상거래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앉아서 이렇게 오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 들고 물건 찍찍 찍으면은 그냥 집에 있는 물건 찍으면 그냥 오더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주문 기록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쯤 이 사람이 오더할 거다 해서 구매 예상을 해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쇼윈도 자체가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보고 거기서 만지면은 그냥 오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재미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망한다는 건 다들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언제 망하나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종이신문은 2017년이면 망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보니까 2026년이더라고요. 2026년이면 종이신문이 다 망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도니까 먼저 망한 회사가 있어요. 윤정기 회사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아이고. 그리고 그게 앞으로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저 디지털 뉴스로 가는 거죠.
그 인터넷에서 보는 거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져야 되는 뭐 능력이 인터넷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널리즘 디그리가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디그리가 나갑니다. 콜롬비아 대학 같은 데가 마스터 오브 아트가 아니라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디그리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 교과목이 한 3분의 1 정도가 컴퓨팅입니다. 그리고 이 웬만한 기사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쓰는 거예요. 왜 지난 봄에 미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송고를 한 것이 로봇이에요.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 지진 강도 몇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거 송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야구 시합 같은 거 해도 그 스코어 내는 거 있죠. 몇 대 몇, 몇 회에 뭐 안타를 누가 쳐서 몇 대 몇으로 어느 이겼다 이런 식의 기사는 사람이 쓸 필요가 없어요. 패턴 만들어 놓고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쓰는 기사 굉장할 겁니다. 사람은 이제 뭐 심층 기사, 뭐 분석 기사 이런 거 아니면은 단순한 사건을 알리는 거 정도는 사람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맞춤형 치료는 이게 알고리즘ik하게 푸는 겁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시퀀스가 있으니까 그걸 분석해서 이게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부분이 뭐 3억 개의 뭐 이렇게 시퀀스라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이제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뭐 굉장히 빨리들 하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데도 아주 스마트한 무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무슨 방어벽 뒤에 숨어 있으면 총을 쏴서 못 죽였는데 이제는 총을 땅 쏘면 그게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가서 터지면 되겠다는 걸 계산하고 가서 그 적당한 위치에서 스스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어벽 뒤에 숨어봤자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총도 주인은 알아봐요. 그 주인이 잡아야지만 총이 나가는 거예요. 남이 잡으면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 보면 뭐 총 뺏기 위해서 뭐 격투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등등하고 여러 가지 재미난 그런 소프트웨어 혁명 그 과학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험적 관찰에서 경험적 과학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과학적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많이들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풀다가 요새는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그게 많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모든 학문이 앞에 컴퓨테이션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뒤져서 찾은 건데요. 뭐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컴퓨테이셔널 메디슨, 컴퓨테이셔널 에코노믹스 다 컴퓨테이셔널 말이 붙습니다. 근데 컴퓨터 모르면 이제 공부도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서양 장기를 이기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1997년입니다. 그때 뭐 굉장했죠. 컴퓨터 서양 장기 제일 잘 되는 사람 그랜드 마스터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6번인가 7번인가 시합을 했는데 컴퓨터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굉장했는데 그 17년 지난 지금은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이 퀴즈대에 나가서 주장원들 다 물리치고 많은 상금을 타갔습니다. 인터넷 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뭐 일본에서는 뭐 동경대학 입시 합격하는 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애트리에서도 뭐 비슷한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프트웨어 뭐 혁명, 놀라운 그런 발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선 그 컴퓨터 성능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인터넷, 네트워크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 한 50년간 소프트웨어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그 프로그래밍 언어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왔고요. 이 세 가지 기술이 결합한 것이 저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범용 기술이 아닌가. 그 범용 기술이라는 거는 그것 자체로도 산업이지만 그것이 다른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였던 기술. 뭐가 있을까요? 뭐 전기기관, 전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과연 최고가 뭐냐? 저는 감히 하여간 이 컴퓨팅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컴퓨터라는 게 하드웨어만 얘기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뭐 간단한 뭐 계산과 논리를 빨리 하는 기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거를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런 게 플로우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다 옮겨 실은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돌리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돌려라는 관련 문서, 이걸 다 집합한 거를 보통 소프트웨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컴퓨터를 작동해서 컴퓨터 문제를 풀었다 그랬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가 작동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아마 단위로 말하면 한 몇만 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덩어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바닥에 있는 거를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그러고 있고요. 뭐 운영체계가 뭐 지금 현재 한 전 세계에 뭐 몇천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한 3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EDPS라고 그랬습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뭐 프로그램에 돼 있는 대로 차례차례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적화가 가능하죠.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골라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뭐 이걸 이용해서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계하고 대화하는데 유연성 같은 거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상황 인식이 가능해요.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자동차 운전할 때 밖에 시그널 돌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에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더욱 놀라운 거는 지식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창출하는 과정 자체를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죠? 머신러닝이라고 그럽니다. 기계가 지식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니까 지식의 양이 지금 작년까지 생겼던, 인류가 생긴 이래 작년까지 축적했던 지식의 양과 올해 생성한 양이 뭐 똑같다. 이런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지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소프트 중심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원시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서 산업사회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정보사회로 넘어가는데, 그 산업사회에 들어올 때 우선 산업혁명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산업이 확산됐고요. 그다음에 정보사회에 들어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IT 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건 주로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통신 중심으로 이제 그 혁신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그 생각하는 과정,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달라서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은 우리 뭐 그 육체 노동을 뭐 자동화했다 그런다면은, 이 소프트웨어 혁명은 우리 정신 노동을 자동화하는, 그다음에 지식 그 작업도 자동화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돼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그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뭐 그런 사회가 아니겠느냐.